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리포트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요즘에 백화점이나 마트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북적북적한 곳이 바로 면세점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과연 면세점 사업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고 정말 얼마나 북적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의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통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면세점 오늘 얘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면세점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무래도 유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커라고 우리가 많이도 또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딱 압축을 해보면은 중국인 관광객 효과, 그리고 예. 그들이 사랑하는 화장품 매출의 급성장 효과, 그래서 이제 면세점까지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한 그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관계자 말이 작년에는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500~600명 정도 왔는데 네. 올 들어서는 1,200~300명 정도 온다. 하루에요. 하루에. 예. 거의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중국 사람들한테 화장품 많이 팔린다라는 이야기 많았잖아요. 많이 했었죠. 근데 올해는 그보다 더 팔린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MTN 통해서 이야기 들으셨겠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400만 원을 넘었어요. 그랬죠. 예. 이게 200만 원 넘을 때, 300만 원 넘을 때 다들 엄청나다 했는데 설마 300 넘겠냐라는 말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400까지 넘었습니다.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죠. 네. 그 정도로 이 유커들의 씀씀이 효과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 커지고 네.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예. 그 유커들의 힘이 면세점 내 그 매장 구성까지도 바꿔놨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아르마니, 그리고 폴 스미스 이런 명품 의류 매장이 면세점 내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를 화장품 매장들이 꽤 찼는데 네. 기존의 후라든가 라네즈, 설화수 이런 매장들은 한 칸씩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그 명품 의류 매장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또 하나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엄청나죠. 예.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대호 기자가 나름대로 개그 코드를 좀 삽입을 한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는 아르마니와 함께 또 이제 그걸 또 강조를 하고 예, 또 명품 네. 의류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 매장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게 주요 요지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수치상으로 좀 어느 정도 증가했나요? 면세점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1년 사이에 21.5%나 급증을 했습니다. 준비된 표가 있는데요. 예.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점 전체 매출이 8조 3,07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1년 전에는 한 6조 8천억 원대였는데 1년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22%나 급증을 했고요. 네. 이게 2005년, 그러니까 불과 9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3.7배나 커진 겁니다. 예. 2011년, 즉 3년 사이 비교를 해보면 55%나 급증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 들어서는 이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는 면세점 찾는 사람들, 불과 2010년만 하더라도 2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었는데 네. 지금은 10명 중에 8명이 외국인입니다. 8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예. 대단합니다. 시장 자체가 50%씩 늘어난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계속해서 이런 호황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아주 팽창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청에서도 이제 시내면세점 추가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요즘에 그 시내 면세점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층부 한 7, 8, 9층은 이제 예. 롯데 면세점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통로도 있고 그쪽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요. 중국 사람들로 인해서. 예.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내국인까지도 굉장히 좀 불편하다. 미어 터진다, 속된 말로 이런 말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해서 관세청이 그렇다면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자. 추가로 이걸 특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보면요. 예. 최근에 201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연평균 12.8%씩 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은 약 24%씩 늘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한국을 찾는 사람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면세점을 찾는다는 네. 거죠. 그 정도로 해서 현재 그 서울에는 6곳, 제주도에는 2곳, 이렇게 시내, 예. 공항 말고 시내 면세점이 있는데 해서 서울에 3곳, 제주도에는 1곳,
이렇게 추가로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가율 같은 경우에 외국인 한 명이 하루에 2번 가도 뭐 2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24%가 2배가 나오는 거네요, 증가율이. 네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특히 이제 세 곳이라고 했었는데 대기업이 두 곳이고 중소기업이 한 곳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에 이제 세 곳을 내줄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세 곳 중에 한 곳은 일단 제한 경쟁을 통해서 네. 중소기업들끼리만 경쟁하게 네네. 하고 나머지 두 곳은 대기업끼리 경쟁을 통해서 대기업끼리는 아니고 예. 제한 없이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한 곳은 무조건 중소기업에게만 기회를 주기로 했고요. 예. 역시나 뭐 대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나 또 유통 대기업들은 이 포화된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경쟁을 더 그렇겠죠.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네. 이번에 두 곳을 선정하는 시내 면세점을 따내기 위해서 업계 1, 2위 뭐 호텔 롯데, 호텔 신라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워크스 또 최근에는 유진기업까지도 출사표를 예. 내던졌습니다. 최근에 또 재미있는 게 한 가지를 보면 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왜요? 어디에다 얼마를 또 기부를 하고 네. 상생 협약을 맺고 예. 어디를 또 뭐 다녀와서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네. 왜냐하면 그 관세청이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 그 선정을 하는데 심사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익을 사회에 얼마나 환원시켰는지 또 상생 협력을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약 15% 상당히 큰 점수예요. 그러니까 점수 따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늘 해오던 일이다. 아니면 우리는 네네네. 원래 이제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한다 하는데 이게 적지 않은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15점, 10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150점. 1000점 만점에 그래서 150점, 15%, 뭐 대단합니다. 예. 뭐 점수를 따려고 하든 뭐 진짜 사회 공헌이든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한정된 시장에서 뭐 대기업들이 너나 없이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또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상황 따라서 그렇죠. 좀 이런 것도 많이 움직인다고요? 만약에 제가 대기업 오너라고 해도 이 면세점 사업은 꼭 우리가 잡아야 된다. 예. 이렇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장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뭐 뉴스 많이 나왔다시피 백화점이나 백화점이나 마트 매출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 소비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런데 면세점 이렇게 나홀로 호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경쟁자였는데 이 새로 열리는 딱 두 곳밖에 안 주는 네. 그 대기업 대상 시내 면세점 라이센스를 잡기 위해서 합종 연행 펼쳐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호텔 신라가 현대산업개발과 손을 잡았죠. 예. 호텔 신라는 대표적으로 이제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는 그 2위 사업자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아직까지 이제 면세점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대신에 용산의 아이파크몰이라는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관광버스도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다고 하고 네. 또 그 주변에 뭐 이태원이라든가 외국인 그렇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신라면세점의 운영 노하우 그리고 그 현대 아이파크몰의 좋은 입지를 결합시켜서 예. 선정 가능성을 좀 더 높여보자 이렇게 경쟁자끼리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 계속 좀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면세점 하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롯데나 신라 많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도 물론 뭐 면세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이름값에 비해서 면세 사업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떤 좀 묘관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신세계 면세점은 이제 인천공항하고 서울에 없다 보니까 예. 사람들 뇌리에 별로 기억이 되는 게 없죠. 김해공항하고 부산점 네. 두 곳밖에 없는데 사실 신세계 그룹이 자산 기준으로 하면은 이 공기업까지 모두 다 포함했을 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18위입니다. 네. 그리고 공기업을 제외하면 대기업 순위에서 자산이 13위거든요. 예. 그런데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합니다. 아, 진짜 낮네요. 예. 이게 롯데하고 신세계가 50%, 30%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네. 이 경쟁자인 신세계가 3%밖에 안 된다. 네. 자존심 상하는 그럴 일이거든요. 수 있죠. 예. 특히나 이번에 대문이 열려 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다? 더 자존심 상하는 그렇죠. 일이죠. 예. 흠집이 날 수가 있겠네요. 자존심.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이 나름의 그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신세계 그 서울 시내 면세점 후보지를 일단은 서울 회현동, 예. 뭐 명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접해 있으니까요. 그 남대문로 본점으로 결정을 했고요. 특히나 남대문 시장하고 그 상권을 좀 연계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올 계획입니다. 아직 네.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해서 지금 명동에 예.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죠. 많죠.
그 사람들이 길만 건너가면은 저 롯데 면세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세계는 면세점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남대문 시장까지 이제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네네. 이런 전략인데 최근에 한국 SC은행 제1지점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림이 나왔는데 예. 이게 1935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네. 제1은행 본점이기도 했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예. 이걸 10여 년 전부터 신세계그룹이 인수를 희망해 왔는데 네. 지난달 말에 이 인수를 확정을 하고 예.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바로 면세점을 유치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애초에 여기서 면세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인수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예. 이 건물이 있기 직전부터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년 전부터 신세계그룹은 이 건물을 사서 예. 여기에다가 뭐 백화점이든 뭐든 좀 넣자 해서 그 주변에 그 쇼핑몰의 그 메사 예. 거기도 있고 신세계 본점, 신세계 그 신관까지도 네. 이렇게 신세계 타운이 하나 형성이 돼 있어요. 아하. 그 옆에 비즈니스 호텔도 건축을 하고 있고 네. 그 앞에 있는 제1은행 옛 건물까지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그 일대가 이제 신세계 타운이 돼버리는 거죠. 예, 휴양동 예. 일대가. 여기에다가 해서 앞으로 이제 남대문 시장 활성화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상징성도 신세계 측에서 좀 노리는 것 같고 아예 타운을 더 크게 한번 입지 조건을 만들어 보자. 지금 명동과 롯데면세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징성을 신세계가 이제 남대문 시장까지 좀 확장해서 다시 한번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도 물론 결정이 나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롯데와 신라가 거의 뭐 독과점적이다 할 싶을 정도로 1, 2위 사업장이 뭐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81.3%입니다. 둘이 합쳐서요. 롯데 면세점하고 신라 면세점만 합쳤을 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면세점 시장 규모에서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 면세점이 30.5%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롯데 면세점 명동 본점에 있는 그 한 곳 매장 매출만 대한민국 모든 면세점의 24%나 차지를 합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한 곳이 뭐 물론 뭐 나름 장사를 잘 하니까 네. 뭐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일이죠. 예. 해서 이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내국인들, 외국인들 모두 다 불편을 겪고 있고 네. 해서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를 내주려고 하고 있고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 명동은 저렇게 북적이는데 예. 이쪽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신세계 본점은 뭐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뭐 보기도 힘들고 해서 예. 이쪽으로 좀 끌어오겠다 이런 전략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그 평가표를 보면 기존 1, 2위 사업자에게 좀 유리합니다. 네. 준비된 표가 있는데요. 그 관세청이 내건 보세 판매장 그 특허심사 평가표를 보면 경영 능력, 관리 역량이 합쳐서 550점을 넘습니다. 55%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나 경영을 잘해왔는지, 관리를 잘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뭐 롯데라든가 신세계 이런 1, 2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못했었던 사람들은 저 점수를 어떻게 채우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이제 잘 써야겠죠. 사업 계획서로. 앞으로 어떻게 잘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독과점 이슈가 상당히 조금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은 뭐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가급적 여러 사업자 사이에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 예. 이게 바로 공정위의 입장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정 자체는 관세청하고 기획재정부가 하기 때문에 예.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얼마나 좀 반영을 시켜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른 뭐 사업자들 면세점을 하지 않았던 대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겠다가 명분이 아닙니다. 네. 사실 투자를 촉진하겠다. 그렇죠. 예. 외국인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명분이다 보니까 예. 글쎄요. 이 독과점 구조를 해소시킬 수 있을까? 약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뭐 롯데라든가 신라가 추가로 더 가져간다 하면은 앞으로 이 시장 점유율을 거의 한 두 회사가 90%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관계 당국의 좀 특혜 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세청에서 어느 정도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독과점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세점 대전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업부의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